아니 당황한 게 아니. 이게 있어요. 지금 진술조사가 네. 들어갔거든요. 네. 그 다 들어가 보고 했습니까? 그러면 변명해야 되죠. 네. 제가 그런 짓은 하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내 밑에 사람이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없습니다. 개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의가 진짜 성의가 없어. 성의가 없는데 자기가 해도 뭐가 설득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하나? 그러니까 부정선거 뭐 얘기를 하는 네, 거고 네. 뭐 24명 추가 신청했는데 9명이 그 부정선거 입증한 사람이랬잖아요. 그 증인들 중에. 진짜. 다 기각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요거 네. 좀 김영현이가 이렇게 1호로 된 네. 게 중에 하나가 그 부정선거 부분이에요. 김영현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신문할 때 한번 보십시오. 1번 질문이 그걸 겁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질문을 계속 할 거예요. 김영현한테. 김영현은 그거는 반응을 제대로 해줍니다. 아. 자기도 믿고 있거든요. 예. 믿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팅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얘들이 불렀던 이유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전략적 미스 중에라고 이 대통령 측, 윤석열이 측 부정선거를 얻기 위해서 그 진술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계엄령 포고령이라든지 다른 쪽지라든지 뭐 문건이라든지 그거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나머지는 채택 안 되는 김영현이라도 불러가지고 얘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좀 몰두하다 보니까 그게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저 평론가님 말씀 제가 끊어 죄송한데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가 1순위로 나올 것 같다 생각됩니다. 1순위다 부정선거가. 근데 이제 뭐 나와봤자 무슨 뭐 설득력이 맞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나 그 조선일보 칼럼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네. 조선일보 칼럼이 뭐였냐면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아보느라고. 제목이 이거예요. 트럼프 완승으로 머쓱해진 트럼프 음모론 김창균 논설 주간이 쓴 이런 칼럼이에요. 내용이 그런데 트럼프도 이제 똑같아요. 비슷해. 자기가 졌을 때는 부정선거다라고 하다가 본인이 이기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싹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제 버렸다. 근데 이제 국힘 니네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 보지 말고 유튜브 봐라 이제. 고성국 TV 봐라. 고성국 TV 봐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전혀 걱정도 없고 어제 또 국회에서 나왔던 거 중에 박선은 의원이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를 했잖아요. 맞아요. 뭐냐면은 방첩사에서 작년 4월인가 작년 5월에 보고서를 하나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올린 건데 부정선거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대요. 부정선거 10대 의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다. 10대 의혹이? 그리고 법원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무리한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 주장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방첩사에서 여기서도 합리적이네. 네,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방첩사에서 그거를 여인영한테 보고서를 올리니까 여인영이 그러냐? 고개를 이렇게 어땅거리면서 약간 이렇게 그래? 알았어라고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인영도 솔직히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런 보고서 막 올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윤석열이 거기서 성관이 가 그러니까 애들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미친놈들이 내가 보겠다. 그러니까 가라니까 가고 오라니까 오고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자기들도 억울하니까 저는 진실을 좀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핵심은 지금 개헌법에 따라서 개헌을 할 상황이었냐, 제일 중요하죠. 전시 및 그 사변에 준하는 사태였냐, 12월 3일이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포고령 작성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최상목한테 그 비상입법회의 만들라고 그 문건 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홍장원 1차장은 야 진짜 보스의 진짜 그 군 출신 MC 장원하고 이름 똑같은 홍장원 MC 장원 우리 장원이 같은 장원이가 왜 이렇게 다르자 장원인데 홍장원 차장이 이제 답변을 참 잘하더라고. 처음에 이런 얘기도 좋다고 보다는 윤석열 지시 따르고 싶었다. 자기는 나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명단을 듣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서 위원장님 집에서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방첩사 요원이나 기무사 뭐 이런 사람들이 조사 요원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잡아가서 벙커에 데리고 가면
그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그거는 평양 보이브나 할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는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저도요. 들거든요. 예, 저 그때 딱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부분이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보수주의자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예. 그 정권의 일을 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막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면 안 예, 되니까. 예. 사실은 국정원이 제대로 작동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힌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나마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있었고 이번에도 나와가지고 비겁하게 숨지 않고 다 답변하잖아요. 네. 그 모습 보면서 그나마 조금 지금 막 좀 안개상 또 시계가 제로인 상황으로 보이긴 한데 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은 조금 더딜 수 있지만 탄핵이라든지 네. 그 재판이라든지 내란 재판이라든지 국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검도 이제 앞으로 되겠지만 결국 가는 방향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그 어제 보면서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런 사람이 진짜 보수다. 책임. 그러니까 그 조태용 저 국정원장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마지막에 그 저 안규백 위원장이 그 두 사람한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묻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할 발언할 기회를 줘요. 그러고 나서 본인은 어버버 하고 나서 이제 홍장원 1차장이 쭉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1분만 주세요 막 이러는데 끝내 발언기 안 주고 땅땅땅 두드려 버렸어요. 사전에 줬지 않냐 당신 기회 줬을 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불리하니까 막 더 떠들려고 변명하려고. 근데 홍장원 차장의 거짓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 조태용 장관이 내일 얘기합시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포 밤중에 그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는 장갑차 앞에서 그렇게 막 시민들이 떨고 있는데 아이고 내일 얘기합시다. 근데 그 밤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게 말도 안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잘 좀 쓱 빠져나가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조태용은 생각은 뭐냐면은 네. 윤석열 말을 완전히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깊숙이 발담글 수도 없으니 보고 안 받은 셈 칠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비겁한 거예요. 보고를 했는데 그럼 어떡하지? 야 내일 얘기하자 그러면 뭐 이렇게 머리 아파 내일 얘기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체포하라고 그래 체포해라고 하는 순간 자기도 엮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태용에는 그 잔머리가 그 순간에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다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특히 거의 네. 다.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와 묵비권 썼어요. 묵비권. 오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전단수. 이상민 그러니까 소방청장이 언론사. 나와가지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 MBC 한겨레 경향 지금 JTBC 뉴스공장 지금 막 하라고 했잖아요. 뭐 그걸 그럼 본인이 책임 있게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MBC에 있다 화장실도 못 갈 뻔했어. 왜 장윤선 취재편이 좀 빠져 있냐고. 여의도 파라고를 다 왜 이래? 단전단수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여기 오마이도 있어. 그러니까 왜 여기는 빼냐고. 여기도 핵심이라고 지금. 아니라고 고발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비겁한 놈들밖에 없다. 제가 네. 보니까 다 그런 놈들만 다 여기 와가지고 지금 다 계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저는 어제 국조 보면서 야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구나.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자기 빠져나갈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구나. 그래도 그 와중에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저 절체절명의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했구나. 저 사람이 진짜 보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대로 된 보수, 예. 제대로 된 공직자. 예. 박정훈 대령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느낌 제가 받은 느낌은 본인의 불이익을 알잖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눈 감아주면 뭐 더 눈 감거나 소극적으로 행동이 돼요, 사실. 근데 적극적으로 막은 거잖아요, 사실.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잘린 것도 맞고요. 그 얘기가 이제 뭐 다툼이 됐는데 아니 그 얘기 해야 네. 되는 해야 게 돼. 맞아. 그 얘기 해야 조태용이 자기 이제 사표 썼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고발. 했어요. 뭐냐면은 국정원법에 따라서 외부 정보 유출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하니까 사표를 수리를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붙잡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은 조태용이 그냥 결정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조태용하고 홍장원하고의 알력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하느냐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완전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표 수리를 해야죠.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 이거는 양심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미 박정훈 대령 때 이미 나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정부 외부 유출이라고 붙잡으면서 괴롭히려고 이거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아직도 그러니까 이 내란범들이 굉장히 곳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막으려고 하고 좀 더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이게 지금 있다. 빨리 정리가 돼야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윤석열이 저렇게 있으니까 또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이 예전 7, 8년 전에 8년 전이죠. 9년 전이죠. 박근혜 때 하고 달리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손절했었거든요. 거의 일부만 빼놓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하내동하던 인간들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아직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또 여론 지형도 뭐 그게 맞고 안 맞고 떠나가지고 한몫하고 있다고 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확 그냥 무너질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도 끝까지 저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렇죠. 이제 어쨌든 파면이 이제 본격화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또 표변할 거라고 그 인간들이 생각해요. 뭔지 알아요. 제일 먼저 눕거나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풀보다 먼저. 만약에 그 우리를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 이문열 씨의 네, 소설 네. 보면 그 누구죠? 엄석대가 엄석대. 막 넘어지니까 제일 이거 밑에 붙은 새끼들이 제일 막 저 새끼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없는 것도 지어내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부역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의리 없이 제일 먼저 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점이라는 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 기소 때일 수 있고요. 탄핵 시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국면 전환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됐을 때는 확 기울어질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보시면 될 거예요.